네, 안녕하세요. 일상 IT입니다. 네, 오늘 아이폰 15 블루 프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256기가 모델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그리고 재작년 정도에는 쿠팡을 통해서 주문했었던 새벽 배송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슈팅 빙송이라는 11번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슈팅 배송이 얼마나 빠른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쿠팡을 이기지는 못했었고요. 무엇보다 금요일 오후에 배송이 되는 걸로 나왔었는데 택배 실수가 있다 보니까 제 경우에는 토요일 날 좀 늦은 시간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품이 잘 도착해서 다행이네요. 14로 갈아탈 이유를 찾지 못했었고 이번에 15도 좀 고민했었는데 기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몇 가지 차이점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죠. 우선 이번 시간에 먼저 보여드릴 거는 블루 모델에 대해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떤 걸 살까 고민했었다가 티타늄이 제일 괜찮았었고 블루는 옆에 스크래치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쁜 색상이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했고요. 아마도 저처럼 블루를 살까 아니면 어떤 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애플 제품들의 특징, 여기 뒤에 뜯어야겠죠. 오랜만에 뜯어봅니다. 뒤를 뜯어보고요. 여기도 하나 더 제품을 화살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두 개를 뜯고 나면 이제 열리죠. 사실 스마트폰 매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바꾸다 보니까 새로움은 없었는데 새롭네요. 새롭네. 괜찮은데요? 열자마자 먼저 보이는 게 아이폰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지금 먼저 보였습니다. 살짝 잡아서 빼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블루입니다. 약간 이번 블루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블랙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옆에 있는 거 예쁘죠? 옆에 있는 부분이 스크래치가 취약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루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한번 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쪽 액션 버튼이 들어갔다는 게 좀 바뀌었죠. 위치가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쪽인데? 이게 액션 버튼, 전원 버튼이고 볼륨키, 이게 지금 액션 버튼일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아이폰하고 크게 다른 건 없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립감이 많이 좋아졌고요. 무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로 가벼워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스크래치 실험 같은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오래 쓸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사신 다음에 생폰으로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플케어를 먹여놓은 상태라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케이스를 써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아이폰 그 전 버전인 13 프로하고 잠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바뀌어서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일단 두 제품의 높이를 보게 되면은 흡사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거 보이시죠? 뒷면을 보더라도 카메라 위치를 살짝 바꾸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부분만 봐서는 이게 아이폰 13인지 15인지 14인지 크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워 보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 전면부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얘를 벗겨내고 나면 매끄러운 아이폰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이폰의 특징, 이 위에 있는 데가 노치가 사라졌죠. 14부터 적용이 된 거였었는데 이번에도 만족스럽고 크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액션 버튼의 위치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호환해서 쓰시지 못하겠죠. 다만 이제 뒤에 붙이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카드류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잘라야 돼. 자, 뒷면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요. 차이점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높이는 미묘하게 얘가 약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그래서 굳이 13% 잘 쓰시는 분은 갈아탈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부분이겠죠. USB-C, USB, 이건 라이트닝 포트고요. 라이트닝 포트를 여러 개가 있어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저처럼 여러 개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솔직히 이야기 드리게 되면 불편함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맥 같은 경우에도 USB-C로 충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요. 이왕이면 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개봉을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필름을 붙일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부팅해 보도록 하죠. 전원 버튼 눌러서 켜게 되면 애플 로고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영어까지 백업한다는 이해가 있을 정도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폰에서 예전 아이폰에서 새로운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편이에요. 우리 항상 보는 것 중에 하나, 헬로가 지금 나왔네요. 정을 하고, 자 그러면 한국어로 설정을 해줘야 될 거고요. 대한민국으로 바꿔주게 되고, 언어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와이파이를 잡아놓으러 갈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노치 확실하게 차이 보이시죠? 확실한 차이 있죠? 자, 지금 제가 켜자마자 뭐라고 나오냐면 새로운 아이폰 설정을 하라고 떴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하세요. 현재의 설정이 그대로 전송이 됩니다. 크기 키우고 싶으면은 가장 크게 하고 싶으시면, 어르신들 같으면 가장 크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기본으로 놓고 나서 계속을 누를 거고요. 계속하려면은 잠금 해제라고 하니까 저는 잠금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페이스 아이디를 적용하죠. 네, 새로운 아이폰 설정을 지금 누르고요. 근처에 있는 기기 검색 중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건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더라고요. 빨리 찾아. 손쉬운 사용 그동안에 잠깐 보도록 하고, 잠금 해제까지 됐는데 얘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폰 설정하라는 얘기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계속 버튼을 누르고요. 연결 중이라고 2개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기다리도록 할게요. 다른 아이폰, 새로운 아이폰을 들고 카메라 향해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걸로다가 이쪽에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걸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개를 인증을 하고 나면은 인증이 끝났어요. 이 다음부터는 두 스마트폰을 가까이 놨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전송이 되죠. 저는 본인용으로 설정을 할 거고요. 다른 아이폰의 암호를 이쪽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이 다 백업이 돼서 이동이 되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긴 경우에는 40분 아니면 1시간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지금 하고 나가야지 이러다 늦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그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야겠죠? 잠깐 기다려보죠. 예전에는 새로운 스마트폰 설정을 하실 때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것들 다 잡아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했었던 아이폰에서 백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에 대한 것들, 비밀번호에 대한 것들, 그 설정값까지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번 하면서 그냥 바로 전체 데이터를 넘겼으면 되는데 괜히 이건 했었다 생각이 드네요. 그냥 계속 눌러도 될 것 같습니다. 백업 들어갈 거고 스트리트 들어갈 거고 계속.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 사용자가 설정한 모든 항목을 보고 나서 앱을 백업할지 백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 새 출발하겠다 이렇게 시작하시게 되면은 방금 전에 과정되니까 아이클라우드에서 복원, 지금 남은 시간을 계산 중이고 잠깐 기다리도록 하죠. 시간을 보게 되면은 16분인데 사실 한 5분을 더 썼으니까 20분 정도로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언어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봐보고요. 복원 완료됨. 앱 및 데이터가 백그라운드에도 다운된다고 나왔었고, 제어 센터에서 무브 모드, 친절한 설명들이 조금 나오고 있네요. 동작 버튼. 이거 좀 궁금했었습니다. 길게 눌러야지만 무브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다고 나오는데 이제는 내리거나 올릴 필요 없이 이 옆에 있는 걸로 해서 올리고 내리는 게 사실 올드한 방법이었었죠. 꽤 오래되게 됐었고요. 이거를 사용자 화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손전등을 켜거나 즐겨 찾는 기능, 카메라를 바로 열어버리거나. 저는 나중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무브 모드보다는 카메라로 바꾸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카메라와 손전등 단추고 따로 할 수도 있고요. 음성 메모 카메라로 하죠. 카메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스로 올려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스마트폰에서 이전에 있는 폰에서 첫 화면, 두 번째 화면 이런 거 넣어놨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지금 나와져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1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5분 정도 더 하기는 55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설치했던 앱들이 대기 중으로 나오면서 하나씩 설치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 없는 것들은 꾹 눌러서 한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취소해서 없애버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2023년도 4월달까지의 데이터가 일단 백업된 게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더 챙겨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계정을 2개를 쓰다 보니까 미 계정이 있고 지메일 계정 하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지금 들어와서 중간만 백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폰 바꿀 때 이게 좀 귀찮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이폰 15 프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손에 착 감기는 것도 너무 좋고 아주 괜찮기는 한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존 버전에 비해서 새로워진 거라고는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USB-C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갈아타지는 않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새로운 걸 갈아타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또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케이스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애플에서 나오는 정품 케이스를 이용을 하다가 아무래도 카드를 넣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처럼 카드 케이스를 이번에는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얘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잘 나왔죠? 2개씩을 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넣어서 보관을 할 겁니다. 네, 잠깐 해보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잘 잡혔고요. 꺼지지 않네. AOD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게 이거군요. 흐려지는 것들. 액션 버튼도 보통 구멍을 뚫어놓는데 구멍을 그대로 뚫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이폰 15 프로 개봉기하고 13에서 옮기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좋은 가이드 기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